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분위기 안 좋으니까 빨리빨리 누르세요. 진짜 답답한 건 지금 조국 장관 관련 사과가 아니에요. 소득 주도 성장 잘못됐다. 최저임금 너무 빨리 올렸다. 이거 민주당 대표가 할 말이에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거란 정말. 예.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아니 이게 뭐 안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고. 나 이 상황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피를 관통하는 유전자 같은 게 있어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내가 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은 송영길 대표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계속 다뤘기 때문에 한다고. 예.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하는데 가처분 신청, 가처분 소득, 짜증나네. 가처분 소득 같은 이야기 이해 못해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일부일 뿐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처분 소득이라고. 예. 저 어르신이 병원 간데 병원비가 전 정권보다 훨씬 줄었어. 그럼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 거지.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게 소득주도 성장이에요.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민주당 대표가 할 말이에요. 특히나 그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했던, 그러니까 집권 첫 해에 많이 올리고 그 이후에 많이 이렇게 올리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언론과 기업 집단에서 엄청나게 반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후퇴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른 만큼의 최저임금을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지불을 했느냐 따지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분명히 최저임금 이상의 그 최저임금을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내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어서 9,000원 10,000원 주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저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그럼 손 놓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상승한 만큼에 대해서 정책 자금으로 다 보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최저임금이 올라서 피해를 보는 건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이 기본급이 오르다 보니까 기본급에 비례한 그러니까 4대 보험이나 퇴직금, 적립금 이게 부담 비율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최저임금에 대해서 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게 곳간에 수십조 원씩 쌓아놓고 내가 몇백억 못 쓰겠다고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 논리를 지금 그대로 받아 안아가지고 최저임금이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고 이야기하는 건 민주당은 그냥 정면으로 배신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내가 그 전화해서 뭐 어쨌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나 송영길 버렸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깐 거는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나는 송영길 대표가 사실 저한테도 사과를 해야 돼요. 갖고 놓은 거잖아요. 지상파였으면 그렇게 돼 있겠어요? 예. 난 송영길 자체를 이제부터는 인정 안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소득주도 성장도 우리가 4년 동안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어. 낙수효과 이야기하면서. 어떤 언론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 더불어민주당이 내건 국민소통 민심경청 프로젝트 캐치프레이즈를 보면서 민심을 떠받들겠다는 가상함보다 수많은 주장 속에서 옥석을 가려낼 만한 해안을 가지고 있을지 회의가 먼저 들었다.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다. 이 기사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당대표조차도 점점점 이런 민주당을 지지할 이유가 있나? 민주당 국회 당대표가 최저임금을 너무 빨리 올려가지고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말하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보다 못한 거예요. 예. 내가 집에 들어갈 때 가끔씩 들리는 편의점이 있거든요. 자주 들리니까 그 청년하고 친해졌어요. 갑자기 궁금하더라고. 몇 시간 일해요? 7시간 일한대. 최저임금 얼마 받고 일하니까 그냥 최저임금 받고 일하더라고. 9천 얼마. 그것 좀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진 것만 생각해요? 최저임금 올려서 경제에 활기가 더 생기고 하는 그런 문제 생각 안 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해왔던 모든 정책을 본인 스스로가 다 틀어버린 거야. 내가 우려했던 민주당의 보수화의 시작점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최저임금 협상 중이잖아요. 예. 여당 당대표가 이런 소리 하면 최저임금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이제 뭐 당대표 흔들기 하냐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는데 이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신을 정면으로 배신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두고 보고 있습니까? 제가 그 당대표 경선 때 송영길 대표를 보면서 제일 불안했던 지점을 그대로 지금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나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정치적 스케줄을 바탕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죠. 대선 나갈 준비하고 있다고. 만약에 다음에 진짜 지금 민주당 대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대선 관리예요, 대선 관리. 그런데 왜 지금 당대표가 조국 사과를 하고 부동산 정책을 꺼내고 왜 그럽니까? 그거는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정해질 그 대선 후보한테 맡기면 돼요. 대선 후보가 정해지고 나서 대선 후보의 정책에 따라서 민주당이 그 정책을 받아안고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당대표가 그러면 대통령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저임금 정책이나 그 뭡니까? 최저임금이랑 이런 것들을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모든 뭐 부동산 정책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당대표가 미리 만들어버리면 앞으로 그럼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선 후보는 됐는데 정책은 민주당이 다 정해놨어. 그러면 그 후보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있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냐고. 자기 욕심도 좋지. 자기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그것도 영리하게 부려야지. 그게 최저임금 올린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고 조국 사과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게 저쪽에서 끊임없이 공격했던 부분이잖아. 소주성은 실패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의 복지나 이런 정책들이 결국에는 일반 서민의 삶, 간단히 말해서 양극화를 줄이는 역할은 분명히 했고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훨씬 더 양극화가 심해졌을 거예요. 이 시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저쪽 사람들이 주장했던 건 결국은 다 인정해버리는 꼴이 돼. 조국 잘못했고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고 지가 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습니까? 우리나라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졌습니까? 실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바라보는 가치관에 따라서 일부 자영업자분들은 최저임금이 올라서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편의점 알바를 얼마를 쓰고 하는데 그 최저임금 오른 것 때문에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문제는 이 모든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마치 최저임금 올리는 문제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고요. 최소한 민주당이 당대표면 가진 자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원래 이념대로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면 기업들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이 코로나 시기에 소득주도 성장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제 최저임금 올려줄 때가 됐다. 왜? 한 번 올렸다가 그 다음에 계속 동결에 가까울 정도로 못 올리고 있었잖아요. 그럼 민주당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해야지. 부자들한테 세금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부동산 특위. 한쪽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최저임금 올리는 부분 때문에 자영업자가 망했으니까 최저임금 올린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냥 부자지 그게 민주당이야? 진짜 충격적이네요. 정말 그 부자는 감사해주고 이게 바이든도 낙수 효과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파이 키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파이를 키우는가에 대한 의문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파이를 열심히 키웠으나 이 파이가 커진다고 한들 정말 저희 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파이가 커지는 건 절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보면 희한한 게 예를 들어서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도 학생 수가 늘어나면은 원장님은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렇지만 강사 월급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근데 학생 수가 줄어듦과 동시에 모이게 해서 이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선생님들 페이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하다못해 이런 작은 학원들도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잘 돼서 장사가 잘 되고 물건이 잘 팔려서 이익이 생기면은 그것들은 다 그들의 것인 거고 정말 경기가 안 좋아져서 매출이 줄어든다 하면은 이 고통분담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돌리는 사실 택배 노동자들도 지금 그 비대면 코로나 때문에 사실 택배는 성황이었잖아요. 폭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택배 노동자들의 월급이 2배로 뛰진 않았잖아요. 지금 사내 유보금이 네. 1,000조가 넘어갑니다. 사내 유보금을 진짜 우리도 천조국이 됐나요? 진짜. 이게 지금 작년에 최저임금 지금 올린 게 240원 올랐어요. 240원 올랐다고. 근데 이거 못 내겠다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어떻게 장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2018년에
문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최저임금이 16.4% 올랐어요. 네. 이걸만 갖고 이제 증가율 때문에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 해서 7,530원. 2019년에 10.9 올라서 8,350원. 2020년에 2.9 올라서 8,590원. 올해 최저임금은 1.5% 올라서 8,720원. 아직 9,000원도 안 돼요. 예전에 근데- 한번 예. 근데 이게 적다고 하는 것은 모든 노동자들이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한번 그 알릴레오 북스 하시는 유시민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최저임금도 못 주면서 안 주면서 일을 그러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도 못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많다는 거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약간 눈시울을 적시는 걸 보고 정말 저도 너무 눈물이 났거든요. 정말 지금 이 시대에 그 최저 1시간에 아니, 최저임금도 그러니까 못, 이게 못 도달하지 자영업자들의 못하는 문제도 예. 심각한데 네네. 진짜 심각한 건 대한민국 공기업들입니다. 공기업들이 계약직이나 안 그러면 아웃소싱을 통해서 업체들을 선발할 때 최저임금을 줘요. 최저임금 주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국 지자체 중에 유일하게 서울시가 생활임금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 산하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기업들이나 공공기관들은 계약직 채용할 때 그냥 당연하게 초봉은 무조건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열받는 게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가 그 예, 정도로 그쵸. 줘라가 아니고요. 그 이상. 못해도 그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그림자들을 찾아내서 개선을 해나가야 돼요. 왜 공기업들이 생활임금을 못 주냐? 왜 최저임금을 왜 주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공기업에 취직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다? 아니 작년에 비해서 240원 올랐으면 한 달 기준으로 5만 원 오른 겁니다. 5만 원. 맞습니다. 이제 최저임금이 정말 상한선이 아니라 하한선이 돼야 되는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당황스럽죠 이번 얘기. 네. 근데, 무척 당황스럽네요. 이거는 뭐냐면요. 정무 강박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뭐냐.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 흐르는 유전자가 있다니까요. 그 유전자 되게 많아. 우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들이 한계선이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아젠다 중에 하나는 남북평화일 거예요. 남북평화 깨는 새끼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생각하는 우리 마인드가 있잖아요.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처음에 16.4% 올렸을 때 정말 박수를 쳤어. 이게 촛불혁명에 있어서의 효과로구나. 그 후로 10.9% 오르고 나서는 나머지는 막 한 자릿수, 작년에 1.5%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여당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당대표께서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겠다. 지금 손실보상법이나 그런 것들을 법을 뭐 만들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최저임금은 올라야 한다. 진짜 어려운 건 이 양극화 시대에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문제잖아요. 네. 그 이야기가 더 다수이겠습니까? 아니면 최저임금을 못 주는 자영업자분들이 더 많겠습니까? 최저임금도 못 받거나 최저임금밖에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그 영역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여당 당대표가 180석 가까이 갖고 있는 당대표가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기업들 좋아하지. 기재부가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뭐 누구나 내 집 장만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집값의 10%만 있으면 뭐 살 수 있다. 막 그러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6%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냥 잠깐 들으면 괜찮은 것 같죠. 근데 그 10%로 집을 구입하라는 그 뒤에 있는 의미가 무서운 거예요. 집을 갖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패배자라는 뜻이거든요. 왜 집을 가져야 됩니까? 그리고 10%로 집을 구입하라는 건 앞으로 부동산 가격 내려갈 일이 없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사지 않으면은 다 멍청이다. 이런 신호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값을 더 올리라는 신호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 그 이익을 누가 가져가겠냐고. 결국에는 건설사들이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아무도 아파트 값이나 집값에 대해서 호가로
허위 매물 내놓고 거래하는 걸 안 잡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도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걸 하라는 건 안 하고 부자 감세니 최저임금을 못 올려주겠다느니 이런 소리를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비단 송영길 대표 하나만의 문제입니까? 아니 그 이상하다니까요. 민주당 당대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 네. 조국은 한참 지금 다투고 있는데 사과를 해버리고 집값을 떨어뜨려 달라고 하니까 종부세 종부세를 우리가 내야 되는 사람들 그걸 높여가지고 집값을 인정해버리고 최저임금을 올려서 중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한 거고. 대체 이게 뭐죠? 이게 국민의힘의 김기현과 뭐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중소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국가가 뭐 보존을 해준다든가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야지 왜 그 어려움을 노동자들한테 그 전가시키려고 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표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송영길 대표님 제 말 좀 들으신다면 한마디만 드릴게요. 들어주십시오. 여당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건 태도예요. 여당 당대표는 최대한 민주당 당대표는 약자를 위해서 뛰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모습. 내가 여당이니까 이제도 부자들도 살펴봐야 되는 거야? 혹시 당신들이 부자는 아니고? 근데 서민과 보통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나는 부자가 됐는데 나는 이제 부자인 본색을 드러내고 싶은 거야? 이런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요? 최소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밖으로 그런 태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네. 소득주도 성장은요, 원칙적으로 미국도 바이든도 오히려 문 대통령을 따라할 것 같은 엊그저께 뉘앙스가 있었잖아요. 네. 낙수 효과는 없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국은 정부가 끼어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는 정책이 잘못됐습니까? 10,000원도 알량하게 9,000원도 안 주는 그걸 갖고 약자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민주당 정치인이?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를 포함한 그 최고위원들 뻘짓거리 하지 말고 대선 관리에 신경 써요. 대선 관리에서 제대로 된 룰대로 공정하게 투명하게 관리해서 후보 뽑으면 후보 정책이 입법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그 원팀으로 진행할 수 있게 그런 거나 잘 하세요. 아니, 왜 자꾸 뻘짓을 하냐고. 본인이 선수로 뛰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매번 협상할 때마다 이게 서로 팽팽하잖아요, 의견이. 차라리 그냥 법적으로 그 공무원 월급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최저임금도 그렇게 법률적으로 만들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송영길 대표님. 박근혜 4년, 문재인 대통령 4년 정도 지났잖아요. 박근혜 4년 정도 지나고 탄핵당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9%입니다. 박근혜 최저임금 인상률이 7.4%예요. 근데 여당 모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여당 대표예요. 민주당에서 당론만 만들면 어떤 법이든 통과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 뻘짓거리 하는 거 왜 잘못인지를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이든하고 문 대통령이 만나서 남북관계 풀려고 하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가장 먼저 할 일은요, 판문점 선언 비준하자고 나서야 됩니다. 당대표가 그 이야기 먼저 던지면 네. 사람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안 하고 있잖아요. 왜 안 하죠? 스스로 반성한다고 털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지만 남는다고. 민주당은 조국 사과했다. 민주당 당대표가 최저임금 너무 급하게 올려서 자영업자들 망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패했다는 식의 이미지만 남는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을, 그런 당을 내가 당원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일반 국민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집권을 해봐야 달라질 게 없을 텐데. 지금은 대선 관리를 하려면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개혁을 보여주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세상 바뀐다는 걸 보여줘야지.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최저임금은 못 오르게 하고 진짜 필요한 판문점 비중 같은 건 아예 안 하고 수술실 CCTV 같은 거 있잖아. MBC가 날마다 때리고 있잖아요. 대리 수술하는 장면. 예. 그런 거 당대표가 끌어올려가지고 국민들 좀 시원하게 법 통과시키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우리들이라고 생각을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 맞습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무슨 중도 확장 뭐 이런 키워드를 꼽고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중도라는 거 존재하지도 않는 겁니다. 왜 허상을 쫓아가요?
51% 국민만 설득하고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면 100% 국민이 다 행복해집니다. 왜 100% 국민들을 다 설득하려고 그런 뻘짓을 자꾸 하냐고. 아니 부자들 10% 8% 설득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뭐 표가 나온대요?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하냐고. 아니 그러면 2%한테 혜택을 주면은 나머지 98%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칩니까? 아니 왜 그런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그 밑을 닦아주냐고. 51%만 설득하면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태영 청장님께 의뢰하겠습니다. 네. 매우 누구를요? 쳐주십시오. 주어는 없습니다. 매우 쳐주십시오. 목적어가 없겠지. 목적어가 없습니다. 아, 답답한 게 그렇다고 그래서 뭐 절망적이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첫 포지션을 잘못 잡고 있어요. 이제 취임한 지 한 달 된 거 아니에요. 5월 2일 날 당선됐어요. 지금 6월 2일이 됐죠. 딱 한 달 지났는데 처음에 보여준 모습이 포지션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면 바뀔 거라고 믿어요. 근데 그 시점에 5월 2일 날 당선됐던 그 시점이 4월 보궐선거의 패배의 여파 때문에 이런 스탠스를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자체가 어느 쪽에도 표에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은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행위들 경청 뭐 이런 경청 투어 이런 게 선거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표 1000만 표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저쪽 표 10표 가져가겠다는 행위는 바보라고 욕을 해줘야죠. 민주당 사람들한테 흐르는 이 국민들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자여서 부자 편 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지자들은. 내가 부자라도 세금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 중에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들을 편 들어주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거라고. 저번에 기억들 하실지 모르겠는데 2, 3년 전에 진짜 부자들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가치에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부세 2%한테만 걷겠다고 그것도 민주당에서 합의도 안 된 상황을 갖고 언론에 발표해. 그리고 기재부랑 협의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임대사업자의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김진표 씨를 부동산 특위에 임명하면서 첫 번째 이상하게 끼웠단 말이야 지금. 그리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개혁 안 하겠다. 우리 민생으로 가겠다 했다가 개국본에서 거기 집회하니까 나중에 마지못해 와가지고 개혁도 하겠다. 대체 이런 정치가 처음 봤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추미애 대표, 이해찬 대표가 피크였다면 그 밑으로 약간 하락 지점에 당대표들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어. 민주당 생각이 없어.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인지도 모르겠다. 대체 그냥 동네에서 목소리 큰 사람들 말만 듣고 있는 거야. 내 말 한마디도 안 듣지. 그러니까 5선 6선 정도 했던 정말 그 나이 늙은 그런 그 다선 의원들이 뭐 민생을 먼저 챙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캐캐묵은 이야기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국회의원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자기 직업이 되는 거거든요. 다 고만고만한 해도 뻔한 소리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민생하고 개혁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보고 저는 소름 끼치더라고요. 정치의 본질은 민생을 챙기는 거예요. 민생 안 챙길 거면 정치를 왜 합니까? 각자 알아서 살면 되지.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고 그걸 민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민생을 챙기는 건 정치인이 원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개혁이야. 그게 사람이 밥 먹고 똥 싸는 것처럼 정치인은 민생 챙기는 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민생이 그 민생을 챙기는 과정에서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개혁을 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왜 개혁을 반대합니까? 그 투명하지 않은 속에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니까 개혁을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잘못됐던 것들을 바꿔내는 게 다 개혁이라고요. 손실보상법을 만드는 것도 개혁이고요. 결국엔 그게 민생이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틀 속에서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끼는 우리 같은 사람 느끼는 불합리한 거를 고쳐내는 모든 행위가 개혁이고 그중에 일부가 검찰 개혁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잘 몰라. 정광훈을 최고위원 시키면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민생이고 이거는 개혁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요, 정치에서. 진짜 그런 무식한 것들을 최고부 청년위원이라고 이렇게 앉아놓은 거 보면 진짜 너무 화가 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무리 당대표를 실투해야 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용어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정치인이 민생을 안 챙기는 건 밥 먹고 똥 안 싸겠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내가 이 방송하면서 민주당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을걸요? 심지어 나는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이렇게 민주당 사람 그것도 당대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왜 이러는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민주당 편 들다가 악플 맞아서 선거 지고 나니까 한꺼번에 거의 5천 명의 구독자가 빠졌대다. 근데 더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왜 이러는 거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국민의 진보다 더 보수화돼서 기득권 정당, 사실은 지금 2030이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유가 뭐야? 내가 부자니까야? 표없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단순 계산해보면 답 나오잖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민주주의 원리라니까요. 51%면 아까 야소님이 이야기했잖아. 51%는 만족시키면 평생 정권 가져가는 거야.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노골적으로 국민의힘처럼 난 부자 정당이라고, 그 당도 그렇게 안 해요. 얼마 전에 최승재 의원이라고 소상공인 몫으로 국회의원 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어. 단식 5일 동안 했다. 손실보상법 통과시켜달라고. 예. 민주당 뭐 하는 거니? 부동산 때문에 표가 떨어졌으면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을 해야지. 왜 대한민국의 3.9%밖에 안 되는 종부세 대상 중에 그걸 또 줄여가지고 2%한테만 종부세 내게 만들겠다는 거를 밀어붙이는지 이해돼? 이거 표를 위한 거야?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정말 정치를 사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뿐만 아니라 그 당시 경선에 나왔었던 3명 그 대표, 당대표 후보 똑같이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우리가 생각한 변화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왜 부자를 위한 당으로 만들어갑니까? 왜 청년과 가난한 사람들이 배신하는 당으로 만들어가냐고. 내가 가난해서 약자를 위한 법을 만들려고 외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깨어있는 시민들, 부자들 많아요. 좋은 세상 만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개혁이에요. 좋은 세상 만들어달라는 게. 아직도 몰라. 정치인들이 정치를 모르면 씨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니? 아니 우리 중에 아무도 송영길을 뽑은 사람이 도대체 누가 뽑은 거예요? 난 너무 그게 너무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뽑으신 분 계시면 한번 일자 한번 쳐보세요. 아니 나 아무도 없어 진짜. 색출을 하겠다는 건가요? 우리 밖에서 사실 밥 편하게 먹자고 백신 맞는 거 아닙니다. 이유 아시죠?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깃발 들고 나가지를 못했어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 백신 빨리 맞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성질나네. 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내 진위가 다 그대로 전달된 거 아니다. 근데요, 정치 오래 해보셨잖아요. 국회의원 5선이나 하셨잖아요. 내 워딩이 어떻게 헤드라인이 되고 그게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어떤 이미지가 남는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당대표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조국 사과가 아니라 언론개혁 이야기 먼저 하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보궐선거 왜 졌을까요? 분석해보니 조국 때문이고 부동산 때문이라고. 아니에요. 닥치세요. 언론 때문입니다.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뭘 한들 선거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정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정치를 진짜로 바라보는 깨어있는 시민들이 열받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